안녕하십니까. 제61회 유승민 조중동의 개혁보수 공화주의 운운은 단순 포퓰리즘이며 언어도단이다. 포퓰리즘과 공화주의는 무엇이 다른가?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조선일보와 김무성의 압박으로 황교안 대표가 유승민과의 야권 연대를 제안하면서 또다시 개혁적 보수라는 단어가 이제 시중에 회자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자사 논설위원 개건 컬럼을 통해서 소위 이 중도 우파적 이념, 약간 우파인데 약간 좌쪽으로 가자, 이런 것을 시대적 사명인 양 호들갑스럽게 선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에 중앙일보 역시 가담했습니다. 동아일보는 여전히 그 이낙연 호남 출신 대통령이라는 망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향후 어떠한 정계 개편이 일어나도 일군의 정치 세력은 개혁적 보수라는 브랜드를 들고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반복해서 이야기하지만 이들의 의도는 단순합니다. 박근혜 정권은 보수 정권이고 자신들은 개혁 보수다, 또는 공화주의자다, 스스로 부르는 말입니다만, 그래서 탄핵했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이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즉 탄핵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개혁적 보수니 공화주의니 박근혜랑 이념을 달리하고 있다, 이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주장은 단순 포퓰리즘에 불과하며 이 문 정권의 이 마일드한 버전에 지나지 않습니다. 포퓰리즘입니다. 매표를 위한, 표를 사기 위한 이런 이념적 가면을 체계적으로 벗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벗겨야 되는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좀 고리타분한 이야기지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 정치학의 철학적 토대와 가설은 시대와 학자별로 다양합니다. 먼저 고전적인 정치학의 철학적 토대를 중심으로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고대 그리스에서 시작된 정치 철학은 로마, 중세로 이어졌고, 봉건제가 무너지고 근대에 접어들었지만, 근대에서는 인본주의 흐름과 민권주의니 국민 주권론이니 새로운 것들이 많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이 새로운 근대 정치학의 근간에서도 이 고대의 정치 철학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뿌리는 현대적 민주주의의 핵심 원리로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의 핵심은 여전히 그의 메타피직스 형이상학, 인간 존재론의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모든 사물은 자신만의 고유한 본질이 있다, 에센스가 가지고 있는데, 인간의 경우에는 특별히 이 에센스, 본질을 이 본성이라고 부릅니다. 인간의 본성, human nature라고 부르죠. 이 모든 존재하는 것은 본질, 본성을 가진 실체입니다. 그리고 이 본성은 불완전하게나마 인간의 이성으로 인식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동물의 송곳니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제 생존을 위해서 이제 먹이에 숨을 끊기 위해서 사용됩니다. 모든 살아있는 존재는 이 플러리시, 번성을 갈구하게 됩니다. 생존과 지속, 그리고 개체수의 증식이라는 이 번성을 추구하는데, 동물의 송곳니, 그리고 우리 두뇌, 조작적인 두뇌, 지혜, 이런 것들이 다 번성의 목적에 기여를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는 미약하게나마 이 각 사물의 본질을 이성으로 인식할 수 있는데요. 그 인간은 자신의 본성을 인식하면서 이 본성, 인간이 보다 증식하고 잘 살고 더 많은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고, 이런 번성을 위해서 일종의 사회적 질서, 이 소셜 오더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자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동물과는 달리 그 인간은 이 자신의 본성에 대해서 일정 확신의 전도가 높은 겁니다. 일종의 확신을 가지고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인식을 하는 존재입니다. 그 확신의 정도가 좀 높다는 뜻입니다. 어떤 조건 하에서 어떤 사회적 질서를 가지면 보다 효과적으로 번성을 하는지 인간은 파악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우리가 자연계에서 개미나 꿀벌, 기니픽, 돼지, 원숭이들, 개들도 그렇지만 다들 이런 무리들도 나름의 사회적 질서를 가지고 생존과 번성을 추구하는데, 이 생명체들은 이 자신들의 어떤 사회적 질서에 의존해서 번성을 하고, 그런데 이 질서가 깨지면 종종 이 무리의 이 생명체들의 멸종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인간은 보다 차원 높은 이성으로 이런 사회적 구조를 추구를 합니다. 보다 더 나은 사회적 구조겠죠. 초기의 사회적 시스템은 hierarchical order입니다. 위계적 질서입니다. 우리가 고대의 이집트나 절대 왕조 국가에서 이를 엿볼 수 있습니다. 이 플라톤의 리퍼블릭에 나오는 이제 정치 사상은 이런 고대의 위계적 질서를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 그리스의 도시를 지배할 것인가? 가장 현명한 자,
귀족 계급 중에서 이 양질의 교육을 받은 자들 가운데 지성이 가장 뛰어난 이 철인이라 부르죠. 지혜로운 자들이 이 도시를 지배를 하고 또 가장 효과적이고 공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리고 실행을 하면 우리는 잘 살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싸움을 잘하는 자는 혹은 용기가 있는 자들은 전사그룹을 형성하고 또 농사를 잘 짓는 자는 농사를 짓고 이런 위계적, 계급적, 기능적 분업 구조를 통해서 인류는 번성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이제 위계적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잠깐 다른 이야기지만 이 플라톤의 본성에 따른 분업 구조는 공산주의자들의 분업 구조와 위계적 지배와 일치합니다. 공산주의 세계관의 원시성을 반증하는 것이죠. 그래 고대 사회이기 때문에 이런 위계성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플라톤에게 민주주의는 지혜로운 자들만의 전유물이며 어리석은 자들은 이 지혜가 떨어지기 때문에 의사소통 과정에서 이 배제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사회의 이 모든 부분은 지혜와 용기 혹은 육체적인 힘에 의해서 배치되며 언뜻 이런 것들이 매우 효율적인 사회적 질서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역량과 사회적 필요성에 따라 배치를 하여서 최대의 공공선에 도달한다. 이런 것들이 어떤 고대의 어떤 위계적인 시스템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러한 기능적인 분할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모든 인간은 유사한 본성과 욕망을 가지고 있다고 그는 가정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인간을 유사한 존재, 인간이라는 어떤 공통된 본성을 나누어 가진 존재로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행동을 다루는 객관적인 윤리학, 에틱스와 집단을 다루는 정치학 모두 어떤 객관적인 학문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왜? 인간은 모두가 비슷하기 때문에 동일한 본성을 서로 나누어서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이 정치학은 보다 큰 스케일의 윤리학입니다. 즉 윤리학과 정치학 이 두 학문 모두 인간의 번성, 인간의 행복과 번성에 대한 지식과 조건을 다룬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 두 학문은 매우 직접적으로 상호작용을 합니다. 이 두 학문은 일종의 피드백 루프, 상호작용하는 순환고리를 형성하게 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사회를 이제 조직을 몇 가지로 나눕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과 사회를 구분하는데요. 가정을 이 인간이 원초적인 행복을 누리는 사적 공간으로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선이나 악이라는 개념보다도 행복과 불행에 이제 가정을 적용하는데요. 그러나 이 행복은 사회적 연관 속에서만 실현될 수 있다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그는 국가나 도시는 이 개인이 공동체 속에서 선을 실천하는 공간으로 보고 개인은 공동체 속에서 선을 실천하면서 공동체를 고양하고 동시에 공동체는 개인의 행복의 구현의 토대를 제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인간이 사회적 존재라는 것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개인과 공동체의 상호작용을 보다 깊이 있게 다루기 시작합니다. 인간의 본성과 본성의 실현, 인간다움의 실현은 사회적 존재로서 선을 실천하면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그는 주장합니다. 이런 고대의 선순환적인 어떤 고리, 개인과 공동체의 공존, 이런 사상의 근본 원리는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덕성, individual virtue라 봅시다. 그리고 개인적인 덕성이 모여서 사회적 단체, social institution을 창조를 하게 됩니다. create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회적 단체는 개인적 덕성을 다시 reinforce 합니다. 강화시켜서 고양시키고 발전시켜 나가게 됩니다. 강화된 개인적 특성은 다시 또 사회적 단체를 발전시킵니다. 이것이 존 스튜어트 밀이 언급하는 The Politics of Virtue입니다. 덕성의 정치학입니다. 다시 돌아와 이 고대 그리스의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의 문맥 속에서 구체적인 개인적인 덕성의 사례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런데 한 개인이 번성하기 위해서 어떤 개인적인 덕성이 요구되는가? 고대 그리스는 이 네 가지의 어떤 핵심적인 개인적 덕성을 정의를 합니다. 첫 번째는 prudence, 신중함 또는 지혜라고 불러도 됩니다. wisdom이라 불러도 되고요. 그 다음 정의, justice. 그 다음은 fortitude인데 용기 또는 강인함으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제력, temperance입니다. 이와 함께 사회적 존재로서 추가적으로 어떠한 덕성이 요구되는가?
즉 좋은 시민, 굿 시티즌이 되기 위해서 요구되는 특성은 어떤 것인가? 이거는 관계적인 특성을 의미합니다. 먼저 정직함입니다. 타인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이익을 취하기 위해 사실을 왜곡하거나 조작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이 걱정하고 돌보는 것입니다. concern, care라고 해도 됩니다. 어떤 행위의 결과가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서 타인을 혹시 해치지 않을까, 혹시 타인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걱정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인내심입니다. tolerance. 우리가 사회적인 존재로서 타인의 행동과 또 통제할 수 없는 어떤 외부적인 요인에 대해서 우리에겐 인내력이 요구가 됩니다. 네 번째는 합리성입니다. rationality입니다. 우리의 행동과 생각을 이성과 논리에 기초하여서 이 타인과 합리적인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비이성적으로 행동을 하고 말을 하면은 타인이 우리를 이해할 수 없고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비이성적인 논리를 우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즉 다시 정의하면은 정직함, 또 걱정함, 케어, 돌보는 것, 그 다음에 인내심, 또 합리성, 이런 사회적인 관계적인 특성이 공동체에는 요구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인간적인 특성은 좋은 사회적 집단, 소셜 인스티튜션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회적 집단은 개인적 특성을 다시 리인포스하고 강화시켜야 됩니다. 그럼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런 인스티튜션, 이 집단은 먼저 스쿨링, 에듀케이션이라고 봅시다. 교육을 해야 됩니다. 교육을 통해서 구성원에게 시민의 의무, 시빅 듀리를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제도를 가르쳐야 하고 규칙을 가르쳐야 하고 합리성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인스티튜션은 이 법치를 준수해야 됩니다. 룰 오브 로우를 준수해야 합니다. 어떤 인스티튜션, 단체의 결정이 내려지는데 단체의 결정이 적절한 절차와 합리성에 기초하여서 예측 가능하게 진행된다는 사실을 시민들이 믿으면 집단의 질서는 유지되고 그 집단은 강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limited power, 제한된 권력입니다.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이 권력을 제한해서 어느 누구도 허용되거나 약속된 권력 이상을 부당하게 행사함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reward for honesty인데 이 정직함에 대한 보상입니다. 혹은 다른 기타 특성에 대한 보상. 이 인스티튜션은 각 개인들, 인디비주얼에게 이 어떤 좋은 일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개인들의 특성을 고양하고 발전시켜 나가고 공적인 영역의 거짓을 줄여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개인적 특성과 집단적 특성이 상호 보완하면서 개인적 특성은 보다 나은 집단을 만들고 집단은 개인의 특성을 보다 고양해 나가는 것입니다. 근대 정치학의 이제 가장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는 역시 존 스튜어트 밀입니다. 이 고전적인 정치학, 즉 인간의 본성, 휴먼 네이처와 이 본성의 실현을 가능하게 만드는 공동체라는 사상, 이 근대적 국가 개념으로 발전시켜서 소위 이 자유의 정치학을 만들게 됩니다. 물론 이런 고전적인 개념이 다양한 현대 정치적 개념과 또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근대가 다룰 수 없었던 이 복잡한 경제적, 외교적 문제를 충분히 반영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가장 중요한 부분, 인간에게는 변하지 않는 고유한 본성이 존재하고 이 본성의 실현이 행복이며 각 개인이 공동체 속에서 구현해 나가면서 번성한다는 대전제에 이 정치학이 의존하고 있음은 분명합니다. 만약 인간의 본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사회 체계는 지켜야 할 형식이나 질서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가치라는 것이 사라지게 됩니다. 만약에 본성이라는 것이 또 변화하고 고정된 것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항상 새로운 정치 체제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혼란 그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근현대 대부분의 사회는 인간의 본성을 전제하고 설계되고 발전합니다. 그런데 이런 가정을 해봅시다. 만약 이 피드백 루프, 이 상호 연관성이 끊어진다면, 즉 여기 도표에서 보셨듯이 이제 개인적인 특성, 인디비주얼 버추가 공동체를 만들게 되고 또 공동체는 개인적 특성을 고양하게 되고 강화시켜 나가는 이 사이클이 만약에 무너진다고 봅시다. 어느 한 군데서 상호 연관성이 끊어졌어요.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스템이 붕괴되는 것입니다. 개인적 차원의 특성이 공동체를 발전시키지 못한다면 또는 공동체가 개인적 특성의 고양에 실패한다면 이 루프는 끊어지게 됩니다. 개인과 집단이 표류하고 개인과 개인,
개인과 집단 간의 갈등과 고통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 사회는 행복을 추구해서 멀어지게 되고 정원들은 고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굿 시리즈는 좋은 시민이 좋은 국가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집단, 좋은 인스티튜션, 굿 인스티튜션이 또 굿 시리즌을 만들게 되는 것인데 이 순환 과정이 무너졌습니다. 자, 이 방송에서는 거대한 정치 문제를 다루기보다는 포퓰리즘이 무엇인가만 보려고 만든 것입니다. 제가 포퓰리즘을 간략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앞에 이 거창한 이야기를 한 겁니다. 대의제든 군주제든 국민적 인기와 지지를 얻기 위해서 공동체가 국민의 개인적 덕성을 고양하기를 포기한다면, 자, 이런 가정을 해봅시다. 예를 들면 국민들의 이 국방의 수고로움을 들어주기 위해서 제가 군대를 해체했어요. 그들의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수행한다는 이런 개인적인 선은 더 이상 고양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당신들이 일을 하지 않아도 내가 밥을 먹여주겠다고 이제 내가 대통령이 선언을 했어요. 그러면은 근면이라는 개인적 특성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국가가 국민을 편을 가르고 적대감을 불어넣고 폭력을 조장한다면 이 서로 간의 아낌, 컨선이라는 인간적 개인적 특성이 사라지게 됩니다. 또 국민의 의료 수요를 완벽하게 충족시키기 위해서 병원과 의사의 수를 극단적으로 늘렸습니다. 국민들은 이제 인내심이 없어집니다. 병원 가서 기다릴 필요도 없는 거고 병원비도 무지 싸게 되겠죠. 이 톨러런스는 사라지게 됩니다. 인스티튜션이 이 기관이 이 개인들이 추구하고 노력하고 인내하고 심한 경우는 견디고 희생해야 되는 어떤 개인적인 덕목들을 이 발전시키고 고양하기를 중단하고 이 집단 자체가 책임지겠다고 나서면 집권자들은 무엇을 요구합니까? 대가가 있는 겁니다. Limited power. 지금까지는 나의 권력이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사탕을 줄 테니까 나의 권력의 한계를 풀어달라고 요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국민들에게 모든 것을 제공할 테니 자신들은 절대적 권력을 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권력의 제한이 풀리는 이제 독재 국가로 흘러서 집권자가 개인들에게 포퓰리즘, 즉 퍼주기를 합니다. 그리고 개인적 특성을 요구를 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학교는 더 이상 이제 국민들에게 공민의 의무, civic duty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합리성도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짓말을 가르칩니다. 정교조가 하듯이요. 그리고 개인의 덕성에 보상을 하지도 않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군인들에 대해서 감사를 표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은 더욱더 타락해 갑니다. 그러나 집권 세력의 권력과 권한은 더욱더 강화되고 결국은 국민 대다수는 노예의 길을 걷게 되어 더 참혹한 인내와 고통을 견디게 됩니다. 자, 반대의 경우를 봅시다. 개인이 국가의 공공의 의무도 행하지 않으며 폭력적으로 국가 권력을 무력화시키고 인내와 합리성을 철저히 무시합니다. 이 경우 국가는 무정부 상태로 전락하고 국가의 기능은 무력화되어서 개인과 개인의 투쟁은 일상화되고 공동체는 폭력과 무질서로 넘쳐나게 됩니다. 그리고 개인은 더 큰 고통에 빠지게 됩니다. 프랑스 폭동을 떠올리면 쉽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이것이 존 스튜어트 밀이 말한 자유의 정치학입니다. Politics of Freedom입니다. 개인이 개인적 덕성을 발휘하여서 국가를 건설하고 국가를 발전시키고 또 국가가 자신들의 역할을 하면서 이 개인의 덕성을 고양시키고 이 선순환 구조가 끊어졌습니다. 개인은 개인대로 타락하고 국가는 국가대로 독재로 흐릅니다. 결국 모든 구성원은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자유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한 존 스튜어트 밀이 말한 자유의 정치학입니다. 그래서 존 스튜어트 밀이 이 자유를 얻기 위해서 이 Politics of Virtue, 덕성의 정치학을 주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 본성에 기초한 덕성의 정치학요. Republic, 공화국이란 단어의 진정한 의미는 이 개인과 국가를 선순환적인 어떤 피드백 루프, 개인은 덕성으로 국가를 발전시키고 국가는 개인의 덕성을 고양하는 단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흔히 공화정을 국민 주권론만 언급하는데 보다 참다운 뜻은 이 주권을 가진 개인이 어떻게 공동체 속에서 이제 조화롭고 선순환적인 발전적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유승민이 떠드는 개혁적 보수라는 단어가 유행입니다. 혹자는 유승민이 공화주의를 언급하기도 합니다. 이건 역시 말장난일 뿐입니다. 박근혜 정권 당시 이 진영이나 유승민 같은 자들은 이 차기의 권력을 꿈꾸면서
보다 포퓰리즘적 정책을 주장하면서 자신을 박근혜 정권과 차별화시켰습니다. 이 자신을 차별화시키려는 의도에서 고안된 단어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본질적으로 포퓰리즘으로 표를 매수하려는 정치인입니다. 국가 예산에 이제 얼마를 복지했으면 좌파고 그 이하는 우파다. 이런 공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문재인처럼 폭력적으로 소주성 같은 특정 정책을 도입하면 좌파, 아니면 우파 이런 등식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국가는 자기 나름대로 여건에 따라서 좌파적인 정책도 취하고 또는 좀 더 우파적인 정책도 취하는 것입니다.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세상은 공화주의자와 표를 매수해서 권력을 탐하는 포퓰리스트 두 부류가 있다고 해도 결코 틀린 말이 아닙니다. 공화주의자는 우파나 좌파의 이념으로 구분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공화주의자는 개인과 국가를 조사합니다. 분석합니다. 관찰하고 측정하고 조절하고 착오를 수정하고 또 고치고 안보와 외교 같은 외부의 변화에 대해서 대응을 합니다. 즉 모든 수고로운 과정을 이행하면서 공동체와 개인의 삶의 균형과 건강을 유지시킵니다. 이런 것들이 진정한 공화주의자입니다. 이념의 차이가 아닙니다. 그리고 국가는 개인적 특성의 고양을 꾀하고 또 교육하고 의무를 부과하고 또 특성에 보답을 합니다. 마치 의사가 환자를 돌보듯이 이 균형 있는 건강을 지향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진정한 공화주의자에게는 정치 이념은 없습니다. 마치 여러분도 의사인데 좌파 의사가 있고 우파 의사가 따로 없습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상반신 건강만 추구하면 우파 의사, 하반신 건강만 추구하면 좌파 의사 그렇습니까? 아니죠. 의사는 한 인간이라는 통합된 실체에 대해서 균형 있는 건강을 추구하는 존재들입니다. 공화주의자도 이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포퓰리스트의 본질은 이 정치적 지지를 매수하는 것입니다. 문재인처럼 이 인스티튜션, 이 국가의 재정적 건강을 파괴하면서 표를 매수하는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보다 넓은 계층을 돈으로 유혹하고 표를 매수하는 것입니다. 국민의 개인적 특성은 관심 없습니다. 오히려 거짓말을 교육시키고 폭력과 증오를 교육시키고 합리성을 파괴를 합니다. 적대감을 조장하고 구성원 간의 컨선과 체리시를 불가능하게 만들어서 폭력도 조장합니다. 이런 것들이 포퓰리스트의 본질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궁극적으로 독재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공민의식을 무너뜨리고 게으르고 의존적인 인간을 양상합니다. 그리고 타락한 대중을 바탕으로 자신에게 부여된 정치 권력의 한계를 무너뜨립니다. 즉 리미티드 파워에서 언리미티드 파워로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공수처이고 선거법 개정입니다. 문재인은 지금 절대 권력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국민들을 자신들의 노예로 만들어갑니다. 혹자는 이 안철수, 이해운, 진영, 유승민의 이 개혁적 보수, 조선일보가 최근에 떠드는 개혁 보수는 이 좌파의 포퓰리즘이 아니고 새로운 시대적 요구일 뿐이라고 변명을 합니다. 그들은 국민의 이 특성의 고향이라는 이 정치적으로 쓰디쓴 처방을 제시한 적이 없습니다. 공화주의는 국민들에게 당근과 채찍을 함께 휘두르는 정치 시스템입니다. 진정한 공화주의자는 사실상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왜 이런 수고로운 작업을 하는가? 한 공동체가 보다 더 잘 번성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저는 이 자들이 어디에 퍼주자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봤어도 이 국민들의 다른 인디비주얼, 개인적인 덕성에 신경 쓰는 꼴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전체적 그림을 그리는 모습을 본 적도 없고 나라 살림을 제대로 챙기는 모습도 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이 나라 살림 제대로 챙겼습니다. 이들이 했던 짓은 이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를 위한 포퓰리즘을 실행하기 위해서 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돈 내놓으라고 소리친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국민들의 덕성을 고양하기 위해서 인기 없는 쓴 약을 먹이는 것도 본 적이 없습니다. 국민에게 희생이나 헌신을 요구하는 모습도 본 적이 없습니다. 공화주의자는 인기 없는 잡입니다. 조선일보와 유승민 부류는 이 자신들을 공화주의자, 따뜻한 보수라는 포장을 하기 전에 공화주의의 가장 본질적인 전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기를 바랍니다. 제가 조선일보에게 충고 한마디 하겠습니다. 핵심적인 인디비주얼 버추 중에 하나는 정직함입니다. 조중동과 이들 무리는 이 뼛속까지 거짓말로 가득 차 있는 존재들입니다. 가끔 저는 이 자들의 존재 자체가 구라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이자들이 국민들 앞에서 정직해야 된다, 합리적이어야 한다, 신중해야 한다, 인내할 줄 알아야 된다, 주변인을 아낄 줄 알아야 된다, 이딴 얘기하는 모습 본 적 없습니다. 이들은 내가 퍼줄 테니, 새로운 정치 세력이 당신들에게 퍼줄 테니 그 세력을 찍어라, 이런 이야기를 늘 합니다. 왜? 자신들의 정치 권력을, 지분을 얻기 위해서. 이들 스스로 이런 특성과 거리가 먼 존재들이며 공화주의자라면 응당히 해야 하는 할 일을 하는 모습도 본 적이 없습니다. 원래 공화주의자는 대단히 인기 없는 정치인입니다. 개혁보수니 뭐니 헛소리 그만하고 문재인보다 조금 덜 퍼주는 마일드한 포퓰리스트라고 자신을 정의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편에 뵙도록 하겠습니다.